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강의를 할까 고민하다가 가지고 나온 강의가 희망 고문을 피하는 법이라는 강의 주제입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27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저는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에게 뭔가 좀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결과가 없고 뭔가 지금 도약을 못하는 분들이 있죠. 과연 뭐가 잘못된 걸까? 그 부분을 꼭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 문화, 팀워크, 열정으로 멤버십을 짜서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은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소비자 마케팅,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자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이 정통이 있으면 항상 사이비가 있잖아요. 이 사이비 네트워크 마케팅은 불법 마케팅이고 편법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진짜와 가짜까지 다 합치면 네 가지 방식의 마케팅이 저는 현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서 우리가 정통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 마케팅과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어떤 분은 소비자 마케팅을 주장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자 마케팅을 주장을 합니다. 이 소비자 마케팅을 주장하는 분들은 사업자 마케팅 하는 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사업자 마케팅 하는 분들은 또 소비자 마케팅 하는 분들을 또 얕잡아 보고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좀 개념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소비자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사업자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이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희망 고문을 피하는 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마케팅은 나중에는 좋으나 사업 초기가 힘들고, 사업자 마케팅은 사업 초기에는 좋으나 나중이 힘들다. 결국 이 소비자 마케팅, 사업자 마케팅 이 두 마케팅을 결합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소비자 마케팅을 하면 초기에 수입이 굉장히 느리고 더뎌요. 그거를 못 견디고 많은 분들이 돈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가정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소비자 마케팅을 계속 잘 하시다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자 마케팅만 하다 보니 이런 소비자 회원이라든지 재구매를 좀 놓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또 그 수입이 유지가 되질 않겠죠. 그래서 또 어려움에 처합니다. 저는 어떤 분은 그래요.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분들도 있어요. 소비자 마케팅은 선, 사업자 마케팅은 악. 소비자 마케팅은 좋은 거, 사업자 마케팅은 나쁜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아까 정의를 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 문화, 팀워크, 열정으로 멤버십을 짜서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멤버십이 사업자 회원과 소비자 회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자 회원을 만드는 일에 좀 치중하며 이건 사업자 마케팅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소비자 회원을 우선적으로 만드는데 치중을 하면 이건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 우리들은 이 소비자 마케팅, 사업자 마케팅 둘 다 참 좋은 마케팅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마케팅은 먼저 소비자 회원을 만들고 그 소비자 회원들 중에서 점차적으로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단계를 제품 위주로 잘 전달하고 소비자 회원을 많이 만들어서 그 소비자 회원들이 제품 매니아가 되고 그리고 또 부업에 관심을 갖고 결국은 또 사업자가 되고 그러한 흐름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가는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이렇게 많은 소비자 회원과 재구매를 만들어서 밀도 있게 촘촘하게 이 멤버십을 짜서 가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이에요. 진정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마케팅은 먼저 사업자 회원을 만들고 그 사업자 회원들과 함께 소비자 회원을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좀 어찌 보면 좀 빠른 소득을 원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소비자 회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업자 회원들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이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을 하겠다는 또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아주 좋은 마케팅입니다.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 나는 완전 초보자다. 그러면은 이 소비자 마케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마케팅보다는 소비자 마케팅이 난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고 전문성도 높다. 그러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사업자 마케팅을 시작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훌륭한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초기에 수입을 극대화하려면 사업자 마케팅을 겸해야 한다. 많은 이 네트워크 마케터들은 본인 입장과 본인 처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기 때문에 나는 소비자 마케팅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나와 함께하는 이 파트너들이 경제적으로 무지무지 곤란한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현실입니다. 나는 3년, 5년 만에 300만 원, 500만 원 수입을 가도 나는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정말 행복한 일이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일주일만 수입이 끊겨도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분들도 있어요. 길어야 견딜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꼭 나의 입장과 처지에 맞는 마케팅 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아집이고 독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비자 마케팅을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내 산하 파트너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급한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정말 당연히 사업자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훌륭한 스폰서가 있었는데 이 파트너들을 너무너무 아끼는 마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사랑하는 이 파트너들이 이 사업자 마케팅을 통해서 막 팩을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왠지 내가 뭔가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많은 파트너들에게 팩 구매도 못하게 하고 그냥 편안하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 시켜서 편안하게 소비자 마케팅, 재구매 마케팅 하는 거를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나를 위해서 안내를 해준 것인데 정작 그 파트너 사장님들은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막 전기가 끊길 것 같고 지금 막 부부싸움을 계속 돈 때문에 하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배가 고파서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사이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갔어요. 거기는 뭐 우리처럼 이런 100만 원 정도의 팩이 아니에요. 거기는 1인당 한 700만 원 돼요. 그리고 말이 700만 원이지 사업다운 사업을 하려면 약 한 5천만 원 정도는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어찌 보면 사이비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은 남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밖에 없는 게 사이비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급한 불을 껐다, 어느 정도 빚도 갚았다, 살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과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그 스폰서가 안내를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스폰서가 그분에 맞는 사업자 마케팅을 안내를 해줬으면 정말 직업을 그만둘 일도 없었고, 그리고 그 사이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피해자를 만들 일도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를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지속적인 권리소득을 받으려면 소비자 마케팅을 겸해야 한다. 제가 참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이 컬러가 굉장히 좋은 회사가 있었어요. S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S사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참 시스템도 나름 잘한다. 그리고 이 멤버십 컬러가 참 너무 훌륭하다. 예쁘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자 마케팅 일변도로만 사업을 하고 이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됩니다. 생태계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한겨울에 씨를 뿌려서 그가 씨를 뿌린다고 그 씨가 나겠습니까? 이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은 우리가 봄의 씨앗을 파종하듯이 이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회사가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소비자 마케팅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소비자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자 마케팅을 그분들이 너무너무 잘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소비자 회원이 잘 없고 재구매가 약하다 보니까 쌓이는 게 없다 보니까 시간이 가도 권리소득으로 전환이 되질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최고직급 가서도 다 타사로 이탈을 합니다. 그 좋은 컬러가 지금은 1, 20개 회사로 전부 다 공중분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뜻이 고결하고 명분이 좋아도 실리가 없다면, 현실성이 없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말 초기에 내가 힘들다. 무조건 사업자 마케팅 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자 마케팅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권리소득을 원하거든 반드시 소비자 마케팅을 겸해야 된다는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자 마케팅만 가능한 회사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만입니다. 만. 사업자 마케팅만 가능한 회사예요. 또 어떤 회사는 소비자 마케팅만 가능한 회사. 그리고 두 가지 마케팅이 모두 불가능한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마케팅이 모두 가능한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냥 내 회사 떠나서 조금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요. 이 소비자 사업자 마케팅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 마케팅만 가능한 회사는 끝이 보여요. 뭐 그냥 1년, 2년, 3년 열정적으로 하다가 소비자도 없고 재구매도 없고 남는 건 없고 결국은 권리소득이 안 되고 노동소득만 하다가 그만두겠죠. 또 소비자 마케팅만 가능한 회사 3년, 5년, 10년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이상 번들 견딜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3년, 5년, 10년 못 견디는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9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참 좋으나 명분은 좋으나 조금 현실성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마케팅이 모두 불가능한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불법, 편법, 사이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사이비.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이죠. 이건 둘 다 불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중에서도 물론 둘 다 안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이 모두 가능한 회사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제 강의를 꼭 직급 사업자만 듣는 건 아니죠. 또 많은 또 타사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들도 제 강의를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솔직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답변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직급은 이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 두 가지 마케팅이 모두 가능한 회사입니다. 가장 교과서적인 회사, 가장 기본이 탄탄한 회사, 수많은 소비자와 재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말 소비자 마케팅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한 빠르게 내가 소득으로 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어떤 분들에게도 피해자도 만들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내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자 마케팅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 이 두 가지 마케팅이 가능한 회사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소비자 마케팅만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자 마케팅만 해요. 그리고 소비자 마케팅만이 옳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자 마케팅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요, 소비자 마케팅만 계속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탈자가 많고 또 사업자 마케팅만 계속 하다가는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겸하면 이제 좋겠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회사가 G컵입니다. 우리가 이 반쪽짜리 마케팅,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소비자 마케팅만 한다든지 사업자 마케팅만 한다든지 이런 반쪽짜리 마케팅으로는 현실과 이상을 모두 충족하기는 불가능하다. 내가 현실을 쫓았으면 미래를 놓치든지 내가 미래를 쫓았으면 현재를 놓치든지 선택사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두 개를 만약에 결합해서 진행한다면 현실과 이상을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균형이 깨지면 희망 고문이 되는 겁니다. 균형이 깨지면. 오늘 또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참 멋진 네트워크 마케터예요. 그리고 멋진 G코퍼예요. 그런데 요즘 마음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 또한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제가 진단을 하건대 한쪽만을 주장을 해요. 이 반쪽짜리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회원과 재구매가 거의 없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권리소득이라고 강의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것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에는 이 소비자 마케팅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직쿡과 같은 회사가 저는 정말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정말 행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소비자 마케팅이 안 된다는 것은 권리소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시마다 권리소득을 이야기한다며 그거는 정말 거짓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소비자 마케팅을 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5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걸까요? 우리 회사는 소비자 마케팅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막 수많은 소비자 회원이 몰려오고 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한 소비자 마케팅을 구축하고 싶다. 그러면 높은 가성비, 가성비가 낮아서는 절대 소비자 마케팅 못합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옛날 소비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영리해요. 그리고 비교 분석도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성비가 낮다는 것은 소비자 마케팅을 포기하셔야 돼요. 가성비가 낮은데 회사는 가성비가 낮은데 내가 소비자 마케팅을 정말 열심히 해. 그러면은 엄청난 데미지가 옵니다. 다 그게 리스크예요. 시간부터 경비까지가 송두리째 모든 걸 다 시간을 다 까먹는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가성비가 낮다. 그러면 차라리 소비자 마케팅 포기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높은 가성비. 이거를 부정하며 그분은 상식을 부정하는 분이에요. 고생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생필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취침할 때까지 쓸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 있죠. 쓸 수밖에 없는 제품들. 아침에 일어나서 치약과 칫솔로 양치하고 비누로 세수하고 샴푸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기초 건강 기능식품도 이거는 생필품으로 봐야 돼요. 비타민이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것은 생필품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매일 꼭 써야 되는 화장품도 다 생필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다양한 생필품을 갖춰야 돼요. 이 생필품을 갖추지 않고 굳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제품이 아무리 좋은들 결국은 이 지출은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되는 추가 지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자 마케팅을 하려면 전체 매출액의 약 한 80% 정도 이상은 어떻게 돼요? 다양한 생필품으로 채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성분. 요즘은 친환경을 많이 따지죠. 무독성, 천연 친환경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화해라는 어플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화해 어플의 가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요즘 웬만큼 의식이 있는 분들은 화해 어플에서 성분을 다 보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한 성분이 들어있는 이제 제품이 있어야만 소비자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합성 계면활성제나 파라벤이나 이와 같은 성분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면 그 회사는 소비자 마케팅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소비자 마케팅을 하고 싶다면 화해 어플 상에서 전체 제품의 90% 이상은 유해 논란 성분이 단 한 개도 있으면 안 됩니다. 90% 이상 제품 중에서 유해 논란 성분이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소비자 마케팅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성분이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강한 효능 효과.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항상 뭔가 신제품이 나오면 한국부터 출시한다고 그래요. 한국의 이 얼리 어답터들이 먼저 써보고 전 세계로 이걸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제품을 썼을 때 효능 효과가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효능 효과가 이 속효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 이 제품을 썼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체험 사례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한두 번만 써봐도 와, 이 제품이 좋다는 감탄과 감동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어려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래도 날개를 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개를 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효능 효과가 안 나와주면 소비자 마케팅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누 한 번만 써봐도 와, 비누 좋다. 샴푸 한 번 써봤는데 화이어풀 들어갔는데 유해 논란 성분 한 개도 없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아. 트리트먼트하고 같이 썼더니 정말 좋아. 세상에 가격은 기절할 정도로 싸.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끝으로 5번째로 넓은 소비 시장. 시장이 넓어야 돼요. 시장이. 요즘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대잖아요. 이제 지구촌이 하나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한국 시장만으로는 무한대의 소비 시장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모든 정말 비전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진짜 소비자 마케팅을 하려면 글로벌로 쭉쭉 나가줘야 돼요. 정말 우리 지쿠본 다행스러운 게 지금 창립 5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 미국, 대만, 일본, 베트남 5개국이 오픈을 했습니다. 세상에 1년에 나라 하나씩 오픈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2021년도 올해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또 오픈합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인구도 어마어마하죠. 정말 이 드넓은 소비 시장이 펼쳐졌어요. 이 드넓은. 저도 지난달 매출을 봤더니 세상에 베트남에서 한국 돈으로 따지면 막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이 깨알같이 떠요. 깨알같이. 그 매출액이 모아져서 약 15억 이상이 떴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넓은 소비 시장을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이 5가지가 모두 완벽하게 충족되면 소비자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5개 중에서 하나만 빠졌다. 하나만 빠져도 소비자 마케팅 저는 포기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가성비가 빠졌어. 가격이 너무 비싸.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은 뭐예요? 합리적인 소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비를 수입으로 전환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내 돈 더 넣고 내가 수입받은 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낮으면 깨끗하게 소비자 마케팅은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생필품을 안 갖추고 있다. 이 생필품을 안 갖추고 있다 보면 굉장히 등락이 심합니다. 예, 굉장히 어찌 보면은 어떨 때는 매출이 떴다, 어쩔 때는 매출이 막 바닥을 치고 굉장히 기복이 심하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 제품 굳이 안 써도 사니까. 또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생필품 아닌 것부터 줄여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멤버십을 만들어서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 다음에 성분이 아직도 파라벤이나 합성계면화성제 이렇게 성분이 안 좋다. 그러면 이것도 소비자 마케팅 포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능 효과가 너무 약하다. 제품을 만들 때 양심적으로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뭔가 정말 이 제품의 효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성분들을 듬뿍듬뿍 아끼지 않고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효능 효과가 낮으면 소비자 마케팅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 시장이 작아도 안 돼요. 근데 참 슬픈 현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합법적인 130개사를 쭉 봤는데 세상에나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못 갖춘 회사가 내가 봤을 때는 가성비도 낮고 생필품도 몇 개 안 되고 성분도 안 좋고 효능 효과도 그렇고 한국에서만 시장도 지금 한국에서만 머물고 있고 이런 기업이 제가 보니까 거의 한 80%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5가지를 한 개도 안 빠지고 다 갖춰야 소비자 마케팅이 되는데 이 5가지가 하나도 안 되는 기업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4가지가 안 되고, 어떤 회사는 3가지가 안 되고, 어떤 회사는 2가지가 안 되고. 제가 보니까 이 5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기업을 내가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행운과 자연 재구매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도, 쉽게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소비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사업 초기에 수입이 안 돼서 포기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사업자 마케팅을 겸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초기에는 사업자 마케팅이 꼭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사업자 마케팅이 꼭 필요하다. 특히 전업자들은 이 사업 초기에 느리고 약한 보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자 마케팅을 겸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어찌 보면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의 게임입니다. 이 전쟁과 게임에서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총으로만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는 미사일도 날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이 소비자 마케팅은 육군, 사업자 마케팅은 공군과 해군이라고 제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육군이 최고였죠. 근데 요즘에 현대전은 공군과 해군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 마케팅의 화력,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소비자 마케팅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고지를 점령할 수 있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축구로 비교를 하면요, 소비자 마케팅은 수비수, 사업자 마케팅은 공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마케팅과 사업자 마케팅은 정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상호 보완 개념입니다. 상호 보완 개념. 바늘과 실이라고 봐야 돼요. 바늘과 실. 사업자 마케팅은 바늘, 소비자 마케팅은 실. 바늘은 강하죠. 그 다음에 실은 어때요? 부드러워요. 이 바늘로 옷을 꼬매지만 결국 나중에 꼬맨 옷을 보면 바늘은 없고 실만 남아있죠. 내가 현재 사업자 마케팅을 겸해서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며 결국 남는 건 또 소비자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꽃이 있으면 벌과 나비가 있어요. 꽃은 소비자 마케팅, 벌과 나비는 사업자 마케팅이에요. 벌과 나비들이 이 꽃의 이 분을 여기저기 많이 옮겨줘야 꽃밭이 만들어지고 꽃동산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없이 꽃 혼자서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이거는 이 상호 보완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초기에 사업자 마케팅의 방법으로 혜택이 많은 팩마케팅을 하는 것은 행운이고 선물이다. 잠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 초기에 사업자 마케팅의 방법으로 굉장히 회원들에게 혜택이 많은 이 팩마케팅은 행운의 선물이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팩마케팅은 굉장히 좋은 거다. 팩마케팅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파트너들을 위해서 이 팩마케팅, 사업자 마케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팩마케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팩을 구매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자, 사업자 팩을 구매하면 좋은 거, 다양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내가 지금 현재 전업자인데, 내가 현재 사업자인데
이제 딱 이번 달에 시작해서 직급에서 제품 한 10만 원어치 써봤어요. 10만 원어치. 지금 직급에 주력 제품이 한 200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지페스타까지 하면 100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0만 원어치 몇 가지 써봤어요. 과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시간이 금이고 시간이 돈인데 어느 세월에 내가 이 제품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원래 이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이 제품이 주는 확신이 가장 크거든요. 회사가 주는 확신도 좋고 보상이 주는 확신도 크지만 그거 다 합쳐도 이 제품이 주는 확신 못 따라갑니다. 내가 제품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완벽하게 얻지 않는다면 한 발도 떼기가 어려워요. 한 발도. 내가 써보지도 않은 제품을 써본 것처럼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연기를 해야 됩니다. 연기를. 그거는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소심해서 내가 꼭 써본 제품 중에서도 내가 너무너무 좋았던 제품들을 전달을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애용을 해보고 그 진실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나의 확신과 나의 열정을 전달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도 이 제품을 꼭 썼으면 좋겠다. 이 깨끗한 성분 그리고 너무너무 가성비 좋은 이 제품을 꼭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팩을 구매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팩을 구매해서 특히 우리 직구 팩은 어떻게 돼요? 약 100만 원 정도를 내가 팩을 구매하게 되면 약 한 20만 원, 그러니까 19만 8천 원의 주력 제품을 추가로 서비스해줘요. 추가 구성을 해줍니다. 와, 지금 이 추가 제품 안 줘도 저는 팩을 구매할 거예요. 왜? 너무너무 가성비가 좋고 제품이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데 다 필요한 제품들이니까. 그럼 내가 소비로 이걸 시작한 게 아니라 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브랜드 체인지 시켜서 내가 제품을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급합니다. 100만 원 아끼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10만 원씩, 한 달에 10만 원씩, 10만 원씩, 한 달에 제품 3-4가지씩 1년을 썼더니 인제 제품 1년 만에 40가지 써봤어요. 그러면 나는 100만 원 아낀 것 같지만 100만 원을 아꼈을지 몰라도 1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하며 저는 어찌 보면 몇 천만 원 손해봤다고 봅니다. 근데 이 G쿱에서 이 100만 원 패키지는 정말 양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절대 아깝지가 않아요. 거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격 거품이 하나도 없어요. 가성비가 너무너무 높아요. 거기에 주력 제품까지 약 19만 8천 원짜리가 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구매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은 저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고민하는 분은 내가 식당을 차렸어요. 내가 한 10억 들여가지고 식당 인테리어도 하고 집기도 하고 다 했어요. 종업원까지 다 썼어요. 그리고 오픈 며칠 전에 간판 하나를 달려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저는 딱 그런 분이라고 비유하고 싶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이 G쿱의 주력 제품을 200가지는 못 쓰더라도 100만 원 해봤자 200가지 못 씁니다. 100만 원 해봤자 한 30가지나 되려나요? 그래도 내가 꼭 필요한, 내가 정말 써보고 싶은, 내가 빨리 확인해보고 싶은, 그래도 약 한 30여 가지 제품은 우선적으로 빨리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건 사업이잖아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재 소비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돈이 급하지 않다. 그분 너무 이기적이신 분이에요. 내 파트너는 지금 일주일을 못 견디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팩이 너무 막 가격 거품이 끼어있고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거는 또 안 되겠죠. 하지만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가격 거품이 하나도 안 끼고 너무너무 착한 소비다. 합리적이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민을 1초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 팩을 강하게 밉니다. 무조건 하시라고. 왜? 그분을 위해서. 왜? 그분이 사업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소득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과 수입을 빠르게 늘려서 이 사업 초기에 이 난코스를 무사히 통과해야 돼요. 이 난코스를. 내가 만약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50년을 한다. 50년 중에서 가장 난코스는 초기 1년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1년 버티면 성공한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가장 이 난코스예요. 근데 이 1년의 난코스를 거뜬히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업자 마케팅과 소비자 마케팅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사업자 마케팅의 하나의 좋은 툴인 이 팩을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1년을 액티브하게 아주 재미있게 소득도 많이 받아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페이지에 왔습니다. 이 페이지 때문에 나머지 페이지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사업자 팩 마케팅은 초기 3개월 내에 스케일, 스피드, 시스템, 스폰서, 세이프티 위의 5S가 충족되면 성공한다. 성공적이다. 이 5가지가 완벽하면 이 사업자 팩 마케팅은 대박입니다. 이 5가지. 그래서 이 5가지 이 5S가 충족이 되면 이 사업자 팩 마케팅을 통해서 이 초기 3개월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소득, 내가 원하는 그 고지에 누구나가 다 도달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건 충분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제가 생각하는 이 사업자 마케팅의 패키지는 이 규모가 약 한 100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면 가장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자 팩이 일단은 100만 원을 훨씬 넘어가면 좀 부담으로 오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조금 부담이 오겠죠. 그러다 보면 누구나 이 팩을 결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좀 대중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100만 원 정도면 딱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100만 원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조금 매출 규모가 좀 적어져서 어찌 보면 좀 사업에서 소득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다양한 그래도 한 30여 가지 제품을 써봐야 되는데 너무 또 적은 제품을 써보다 보니까 제품에서 확신이 안 오고 또 내가 써보지 않은 제품을 누군가에게 또 구정 광고하기 어렵고 그런 또 어찌 보면 악영향이 있겠죠. 저는 약 한 100만 원 정도라면 딱 안성맞춤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어느 회사가 우리 회사는 건강식품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한 4, 50만 원만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회사는 화장품밖에 없다. 그것도 뭐 한 4, 50만 원 정도로 팩을 구성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G쿱은 지금 주력 제품이 200여 가지요. 건강식품 수십 가지, 화장품 수십 가지, 퍼스널 케어 수십 가지, 그 다음에 홈케어 수십 가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4, 50만 원 정도 제품을 써가지고는 그 효율성과 그 다음에 확신을 갖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G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 100만 원 정도 매출이 딱 안성맞춤이다. 이 패키지 구성의 이 규모가. 그 다음에 스피드. 이 스피드는 내가 이 100만 원 정도의 패키지를 구매를 하고 3개월 내에 약 5명에서 10명 정도를 추천할 수 있다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가장 이상적이다. 어떤 분들은 한 명도 추천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공은 하고 싶어요. 과연 능력 부족일까요? 의지 부족일까요?
저는 의지 부족이라고 봅니다. 의지 부족. 본인의 의지력 부족. 의지력은 부족하면서 스폰서한테 의지만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내에 5명에서 10명 정도는 이 패키지를 추천할 수 있어야 정말 제대로 된 저는 사업자다. 진짜 이분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How to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내가 초심자든 이제 입문자든 이 직급사업,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How to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만 이 사업자 팩마케팅이 효율성을 띠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업자를 많이 유치하고 팩을 많이 매출을 했는데 이거를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갖춰야 될 3S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 다음에 4번째, 스폰서. 내가 이 사업자 팩마케팅을 하려면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 스폰서가. 나 혼자 절대 못합니다. 내가 소비자 마케팅은 어찌 보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자 마케팅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2단계, 3단계만 복제가 돼도 동서남북 8도의 사업자가 나와요. 파트너가 나와요. 나 혼자 거기 다 쫓아다니면서 후원하다가는 나 정말 죽습니다. 죽어. 그리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아마 절대 성장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 팩마케팅을 하려면 반드시 스폰서가 있어요. 스폰서의 후원과 상담을 받으려면 스폰서와의 관계성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스폰서와의 관계성은 스폰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항상 스폰서들하고 저는 관계가 좋았어요. 스폰서들하고. 스폰서하고 관계가 나쁜 거는 스폰서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교통사고로 따지면 나에게 문제가 더 크다. 만약 80대 20 정도로 주고 싶어요. 스폰서가 단점이 많으면 장점만 취하면 되는 거고요. 얼마든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자 팩마케팅을 잘하려면 반드시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스폰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세이프티, 안전성. 내가 이렇게 이 사업자 팩마케팅을 신나게 했는데 회사가 없어져 버려. 회사 오너가 이상한 짓을 해.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이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5가지가 만약에 이 5S가 완벽하게 충족이 된다면 마음껏 사업자 팩마케팅을 해볼 만합니다. 마음껏.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사업자 마케팅은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겁니다. 사업자 마케팅. 팩마케팅도 정말 합리적인, 그 다음에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팩마케팅은 굉장히 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팩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초창기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내 산하의 파트너들이 포기하는 분들이 현격하게 저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사업자 팩마케팅의 스피드, 이 속도에서 보면 확률적으로 내가 추천한 인원의 약 20% 이상은 나를 따라서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업자 팩마케팅에서 갖춰야 될 이 5S 중에서 2번째가 스피드잖아요. 약 5명에서 10명을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20%면 뭐예요? 5명이 20%면 1명, 10명이 20%면 2명. 근데 2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5명당 최소 1명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10명당 최소 2명 이상은 나를 따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서 3개월 내에 약 100만 원 정도의 패키지를 5명에서 10명 정도를 추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 20% 이상은. 나머지 80% 중에서는 1명을 추천할 수도 있고 2명을 추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딱 2명만 추천했다. 그러면 불행하게도
내가 추천한 그 2명이 한 명도 소개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5명에서 10명을 추천하며 반드시 1명 이상, 2명 이상은 나를 따라하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1명밖에 소개를 못했다. 그럼 그 1명도 결국은 나를 따라서 1명도 못할 수도 있다. 확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자 팩마케팅의 안전성, 이 세이프티는 제가 이 사업자 팩마케팅을 하려면 5가지 5S를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5번째가 이 세이프티 안전성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업자 팩마케팅의 이 안전성은 첫째, 오너 리스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오너 리스크가 있으면 이거 전부 다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던 사업자 마케팅, 이거 정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하죠.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고 하죠. 건물 다 지었는데 불난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너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품 리스크. 어떤 사업자가 오고 누군가가 다수의 사업자가 오더라도 이분들이 반품을 했던 이력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반품 이력이 있는 약간 질이 안 좋은 이 사업자들이 다수 들어와서 반품을 치고 나가다 보면 회사도 기우뚱하고 흔들리고 그 다음에 나도 그 마이너스 실적을 다 이제 요 마이너스 실적을 다 상쇄시키려면 내가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 팩마케팅에서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게 이 반품 리스크, 그 다음에 과대 광고 리스크. 지금 이 과대 광고를 안 무서워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과대 광고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막 식약청에서도 나서고 해당 지금 관청부터 시작해서 기관에서 잘못하면 이 과대 광고 때문에 막 신문에도 나와요. 방송에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있는 이 회사의 데미지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과대 광고 잘못 한번 했다가 이 방송이 터져버리면 정말 그거 복구하는데 몇 년 걸려요. 몇 년. 회사 또 영업정지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도. 과대 광고 리스크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재기 리스크. 지금 팩을 이 부부 사업자 기준으로 하나만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이상한 이 잘못된 스폰서를 만나서 이 한 코드당 막 그 가족 내에서 이 팩을 3개, 5개, 10개씩 막 구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직접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타사에서 200만 원이 넘는 팩을 한 가정당 막 3개, 5개 이상씩 구매를 해요. 이걸 우리는 사재기 리스크입니다. 그거 혼자서 쓰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다가 가성비까지 낮아가지고 소비자 전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온라인상에 덤핑으로 다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재기 리스크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요 부분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항상 이 팩마케팅은 기본이 한 가정당 한 팩, 이걸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한 팩이 아니라 2팩 이상 됐다. 이거는 사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 거품 리스크. 내가 이 패키지를 구매하는데 이 원가를 다 따져봤는데 너무 비싸. 이거는 팩마케팅 불가능합니다. 이건 스톱해야 돼요. 만약에 가격 거품이 잔뜩 끼어있다. 이거 다 리스크입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다 남은 건 어떻게 해요? 다 피해자만 또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원가 개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야 이거는 가격 거품이 있다 없다를 따져서 이 팩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가요법으로 인한 부작용 리스크가 없어야 돼요. 지금 전체 이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중에서 이 메가요법을 가장 안 하는 게 G컵이에요. 지금 어떤 이 건강식품 위주로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 보면
해도 너무해요. 이 메가요법. 이 메가요법이면 뭐 만병통치입니다. 이 메가요법으로 인해서 부작용이나 뭔가 안 좋은 사건, 사고 하나만 터지면 회사에 막대한 데미지가 옵니다. 막대한 데미지가. 거의 조중동 신문이나 방송 3사 뉴스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회사 명운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 메가요법으로 이 부작용을 만드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어떤 화장품 회사가 한 달에 얼굴에다가 500만 원어치를 바른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 안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볼을 딱 누르면 하얀 게 나온대요. 여기를 누르면 풍선 효과처럼. 그 얼굴 썩습니다. 썩어요, 썩어. 얼굴에 나중에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어요. 이러한 짓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사업자 팩마케팅이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전혀 가고자 의도하지 않은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의 주의사항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팩마케팅은 과도한 사재기, 베팅을 유도하는 승급, 직급 유지, 퍼스널 유지 마케팅과 같은 사이비 마케팅과는 전혀 다르다. 지금 아까 제가 사업자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요거하고 착각을 해요. 착각. 승급 마케팅, 직급 유지 마케팅, 퍼스널 유지 마케팅하고 이게 혼선이 돼가지고 착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착각을. 자, 쉽게 얘기하면 승급 마케팅은 뭐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어떤 직급을 가면 3천만 원을 주겠다, 5천만 원, 1억, 2억, 3억, 5억, 10억. 어차피 10억 나올 거니까 내가 10억 베팅해도 돼요. 어찌 보면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베팅을 유도하는 거죠. 사재기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 직급은 승급상이 거의 없습니다. 승급상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팩마케팅이 건강한 겁니다. 건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직급 유지. 매월 직급 유지한다고 뼈골 빠져요. 100만 원 직급상 받으려고 매월 100만 원 이상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찌 보면 아주 암울한 어찌 보면 정말 그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급 유지, 직급은 어때요? 처음 온타임으로 딱 한 번만 직급수당 조금 주고 평생 그 직급을 유지하든 말든 2번 다시 직급수당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왜? 이 직급 유지로 결국은 사직이 또 베팅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직급은 승급수당도 거의 없고 직급 유지 수당은 아예 없고 그다음에 이 직급은 퍼스널 유지 개념이 없습니다. 퍼스널 유지가 대실적 무한 누적 무한 이율이고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고 내가 그날 못 맞춰도 상관없고 그 주에 못 맞춰도 상관없고 그 달에 못 맞춰도 상관없고 내가 일한 만큼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회사는 어떻게 돼요? 매월 딱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수당다운 수당을 받으려면 퍼스널 2번째 레그에서 얼마 매출이 나와야 되고 3번째 라인에서 얼마 매출이 나와야 되고 뭐 12번째 레그에서 얼마가 나와야 되고 그 퍼스널을 다 맞추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죠. 이 퍼스널 유지 마케팅 때문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많게는 몇십억 손해보신 분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인산인해. 특히 이 승급 마케팅에서 피해보신 분, 직급 유지 마케팅 때문에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 골병 드신 분, 이 퍼스널 유지 때문에 수억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저는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이 단 누적 인원수로 따져버리면 저는 10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봐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밖에서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욕을 할까요? 우리가 욕먹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도 기업인 지쿱에서 어찌 보면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상 최초로 승급 마케팅 안 하겠습니다. 직급 유지 마케팅 안 하겠습니다. 퍼스널 유지 마케팅 안 하겠습니다. 양심 선언하고 공정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는 소비자, 사업자 마케팅과 같은 합법적인 정통 마케팅이 아닌 불법 편법의 사이비 마케팅은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만 남을 뿐이다. 실제 그래요. 우리가 이 불법, 편법 마케팅 하잖아요. 불법은 뭐예요? 완전히 방문 판매법 위반이고, 편법은 뭡니까? 속은 위반이고 겉은 위반 아니고, 사실은 속은 완전히 썩었는데 포장지만 좋은 겁니다. 어쩌면 불법인데 합법을 가장한 거죠. 이 불법이나 편법이나 어찌 보면 같다고 봅니다. 그런 마케팅은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남아요. 어느 누군가는 가해자일 거고 어떤 누군가는 피해자일 겁니다. 절대 이 두 가지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불법, 편법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합법적인 사업자 팩마케팅을 비난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자기네들 신나게 직급 마케팅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 그 회사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분한테 1억을 베팅시키고 그 위에 스폰서들도 이렇게 십시일반 도와줄 테니 하자고 해서 직급을 보내는 겁니다. 직급. 근데 멤버십이 있어서 직급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일회성이 일회성.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제품 다 중국으로 갖다 팔아넘기고 온라인상에 덤핑으로 쳐버리고 그런 짓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짓들을 하는 해당 당사자들이 이 직급의 사업자 팩마케팅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세상에 속아 웃을 일이에요. 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규 사업자 마케팅과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을 병행할 수 있는 이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한 회사가 있다면 대박이다. 직급입니다. 전국에 전 세계에 계신 직급퍼 가족 여러분, 진짜 올 시즌2에 맞춰서 소비자 마케팅과 이 사업자 마케팅을 적절하게 잘 결합시켜서 정말 열심히 해보세요. 포기할 일이 없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런 회사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진짜 없어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나의 안목과 선택에서 이미 좌우됩니다. 내가 어떤 마케팅을 선택했느냐,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했느냐, 여기서 이미 다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리더십이 좋고 아무리 열정이 좋아도 안목과 선택이 좋아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열정이 좋아도 첫 출발, 안목과 선택이 잘못됐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깨끗하게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불법, 편법의 사이비 마케팅에 빠져 파멸합니다. 파멸. 막 코인에 빠져서 집안 말아먹었다. 그 다음에 쉽게 우리가 불법 유사 수신에 빠져가지고 있는 자산 다 날리고 부부가 이혼했다. 10층에서 떨어졌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 불법, 편법, 사이비 마케팅으로 파멸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거의 한 집 끝나 한 집 있을 정도로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반쪽짜리 마케팅, 소비자 마케팅만 죽으라고 고집하고 사업자 마케팅만 죽으라고 고집하고 절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독선과 아집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희망 고문을. 이제는 악순환을 멈춰야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순진한 바보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 편법으로 고생해놓고 또 불법 편법 또 해요. 반쪽짜리 마케팅 해가지고 고생해놓고 또 반쪽짜리 마케팅 고생해요. 그것은 순진한 바보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직후퍼 가족 여러분, 직후은 합리적인 신규 사업자 마케팅과 연금성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을 결합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혁신입니다.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시즌2에 정말 열심히 한번 뛰어봅시다. 신화를 한번 같이 써봅시다. 직후퍼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